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약속에 늦어서도 또 작은 실수를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이 끝나면요, 출연자분들께 너무 짓궂게 한 건 아닌지 죄송한 마음에 종종 사과를 드리곤 합니다. 이런 건 용서받을 수 있는 사과죠. 자, 오늘 아침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포토라인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 뜨고 숨 쉬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낀다. 무릎을 꿇고 유족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용서받지 못할 일은 하고 살지 맙시다. 자, 제작진은 아직까지 저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고요. 자,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어제 그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바빠서 좀 끊었다고 하신 분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LG전자가 7월 31일을 기준으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합니다. LG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눈 건강. 오늘은 망막 질환에 대해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LG전자가 7월 31일을 기준으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5년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고 26년 만인데요. 현재 LG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AS나 업데이트 같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뉴스원 이기범 IT 통신 전문 기자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이기범 기자입니다. 예. 자, 가장 궁금한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G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AS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기존에 LG전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던 분들 AS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그렇죠. 네, LG전자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LG 제품을 마지막까지 믿고 구매한 고객들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제품 최종 제조일로부터 4년간 AS가 제공되고요. 예. 전국 120여 개의 서비스 센터를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스마트폰을 2년, 길게는 3, 4년 정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충분한 기간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스마트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2019년 이후에 출시된 제품 중 프리미엄 모델은 3년, 일반 보급형 모델은 2년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제공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출시된 LG 벨벳이나 윈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예. LG에서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됐던 그 롤러블 폰은 이제 영원히 못 봅니까? 아쉽지만 화면을 돌돌 많은 LG 예. 롤러블 폰은 출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 이 부분 LG전자 관계자한테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예. 공식적인 제품 출시는 없을 거라고 단언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그렇군요. 아쉬운 부분이 예. 이게 국내 소비자분들도 화면을 돌돌 만다고 해서 상소문 폰이라고 애칭까지 붙여가면서 기대를 했던 폰이고. 아, 무슨 폰이요? 상소문 폰이요. 상소문 네. 폰이요. 네. 이제 화면을 돌돌 말아서 열었다 말리니까. 펼쳤다 이렇게. 네네. 그렇게까지 이제 애칭까지 붙여가면서 기대를 했던 폰이고. 예. 또 이게 실제 제품 개발도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통 이제 제품 출시 한 달 전에 전파 인증이라는 걸 받게 돼 있는데. 예예. 공교롭게도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발표한 지난 5일에 LG 롤러블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예. 네, 그만큼 마지막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고 양산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던 거죠. 아, 소비자 입장으로 굉장히 아쉽네요. 네. 예. 7월 31일자로 휴대폰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당장 판매가 중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시중에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유통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가 되고요. 또 5월 말까지는 기존의 통신 사업자들과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예. 휴대폰 생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자, 3년간 AS가 된다면 휴대폰 수명이 3년쯤 되니까 싸게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재고폰이 좀 남았을 것 같거든요. 이 재고 처리를 위한 가격 인하 등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기대한 부분인데 예. 이미 시중에 풀려있는 폰 자체가 많지 않아서 예. 이제만큼 이른바 땡처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연초에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 소식이 나오면서 이미 공짜폰, 차비폰, 뭐 이런 LG폰 재고가 많이 소진된 상황이고요. 예. 이 때문에 이 통사들도 재고 소진을 위한 마케팅을 뭐 검토는 하고 있지만 털어낼 재고 자체가 많지 않아서 예. 큰 폭의 마케팅 정책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예. 저도 뭐 과거에 통신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압니다만, 네네. 그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쵸. 보니까 조금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좀 있었잖아요, LG 스마트폰이요. 네, 중저가 폰을 좀 다양하게 냈었고 예.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삼성, 애플 다음으로 3위 정도고 점유율 자체는 13% 정도 됩니다. 아, 13%나 됩니까? 네네.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3위를 기록했었고 북미에서도 나름 잘 팔렸는데 예. 약 10%의 점유율로 애플, 삼성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중남미에서도 삼성, 모토로라, 샤오미 이어서 4위 정도 수준이었고요.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약 2% 점유율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LG가 과거 그 피처폰으로 부르던 시절 굉장히 네. 강세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초콜릿폰도 쓰기도 했었는데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까? 네,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기 전 피처폰 시절엔 LG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나갔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초콜릿폰도 그렇고 샤인, 뭐 시크릿 이런 고급화 브랜드 블랙라벨 시리즈라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걸 내놓으면서 전성기를 맞았었고요. 예. 또 당시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노키아, 삼성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명품 브랜드 프라다랑 협업해서 내놓은 맞아요. 프라다폰도 반응이 좋았었고요. 기억납니다. 프라다폰. 네. 그런데 이제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짚지 못해서 고전을 한 거죠. 예. 이게 피처폰이 너무 잘 나간 게 오히려 결정적 순간에 오판을 하게 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아, 네.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 때 조금 착오가 있었군요. 그쵸. 예. 그때도 이제 피처폰이 워낙 지금 잘 되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좀 그 당시에 못 짚었던 게 있었고 또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도 이제 초반에 과거 피처폰 시절의 다작 전략을 고수하면서 예. 플래그십 고가 라인업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예. 또 이후에는 제품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단통법으로 이제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고요. 예. 결국에 2015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23분기 연속 적자, 누적 적자 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나라 모바일 시장 뭐 삼성, 애플 거의 뭐 양대 산맥인데 과거에는 참 많은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회사들이 있었죠? 네, 해외에서는 노키아가 1위 사업자였죠. 노키아. 예. 그리고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HTC 같은 기업도 이름을 알렸었고, 예.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뭐 레이저폰으로 유명했던 모토로라도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된 상태고요. 그리고 쿼티 자판으로 매니아층을 모았던 블랙베리는 지난해 스마트폰 제조랑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아, 중단이 됐습니까? 예. 네네.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펜텍이 2016년 스카이 펜텍. 네. 예. 2016년 스카이 아임백이라는 제품을 끝으로 공중 분해가 된 상태고요. 예. 우리 기자님께서는 피처폰은 기억나는 좀 모델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썼던 거나? 저는 제가 썼던 폰이 사실 제일 첫 폰이 LG 폰이었어요. LG 폰. 네. 예. 그게 샤인이라고 해서 예. 겉에가 이제 초콜릿 폰 다음에 나왔던 폰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겉에가 이제 메탈 재질로 돼서 되게 반짝반짝였던 그런 폰입니다. 예. 네. 제가 옛날에 썼던 거 가장 기억 남는 거 이름만 들어도 알 텐데 스타텍이라고 있었습니다. 모토로라.
아, 네. 좀 나이가 네, 많이, 어리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알긴 압니다. 자, 그 당시에는 뭐 노키아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블랙베리, HTC 뭐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사업들이 많이 좀 접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네. 이용자의 혼란 없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당시에? 네, 국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네, 펜텍 같은 경우에는 AS 서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스마트폰 사업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접히면서 서비스 센터도 많이 줄어서 예. 아무래도 소비자 불편이 있었고요. 예. 네,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가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센터가 줄어들고 하는 불편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가 다시, 모바일 사업으로 좀 돌아와야겠다. 이런 시도는 없었습니까, 과거에? 네,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하고 예. 무선 네트워크 사업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블랙베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으로 돌아섰습니다. 예. 펜텍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법정 관리까지 들어갔다가 재기를 노리면서 2016년에도 다시 스마트폰 신제품을 냈었는데요. 예. 하지만 시장 반응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결국엔 공중 분해가 됐고 또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고 예. 시장 구도가 고가 제품은 뭐 애플, 삼성 그리고 중저가 제품은 중국 제조업체로 이렇게 고착화된 상황에서 예. LG전자가 다시 스마트폰 사업을 할까? 이런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예. 그 펜텍이 베가 시리즈가 펜텍이었죠, 과거에? 그쵸. 베가 예. 시리즈가 좀 스마트폰 초창기 때 잘 나갔었죠. 좀 그래도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예. 자, 좀 중요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는 삼성이 거의 독점될 구조가 LG가 빠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약해져서 그렇지 않아도 비싼 이 스마트폰을 경쟁사가 없다 보니까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사실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선.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스마트폰 거의 뭐 1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지금 LG전자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예.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LG전자 점유율을 대부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삼성전자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다양한 제품이 있고 그렇죠. 경쟁이 있어야 예. 소비자 가격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고 예. 또 이런 면에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입이 구입 부담이 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보조금을 책정하는 이 통사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랑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자,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 네네. 최근 중국산이나 해외 브랜드를 좀 직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브랜드가 국내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 외산폰 입지가 좁은 상황입니다. 예. 뭐 해외에서는 이제 싼 가격으로 점유율 올리고 있는 중국 제조폰들, 중국 제조사 폰들도 예. 국내에서는 고전하고 있고요. 이게 가성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 이게 스마트폰 구매할 때 가격 중요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한 번 사면 2년 정도는 쓰니까 그렇죠. 결국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 이미지, 브랜딩 이런 게 중요한데 중국 제품은 그런 면에서 아직 국내 소비자들한테 많이 외면받고 있고 예. 또 유통망을 뚫거나 서비스 센터 확대 등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네, 샤오미 같은 업체가 좀 고군분투 중이긴 한데 국내 시장에서 아직 뭐 의미 있는 시장 균열을 내진 못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외산폰의 국내 무덤이 시장 계속 진출은 된다. 예. 무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원의 이기범 IT 통신 전문 기자와 함께했고요. 5090번님께서 어제 늦은 오후에 드디어 전화 받았어요. YTN 라디오의 황태자 최영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미키마우스 미키 영진 파이팅
아니 좀 미리 알려줘 나한테도. 나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야. 우리 제작진 나 놀리는데 아주. 예. 자, 미키마우스 미키 형제 파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늘 정장만 입다가 오늘 갑자기 조금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에 미키마우스 좀 옷을 골라왔는데 담당 PD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자, 상식 퀴즈로 이어가겠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훌쩍 떠나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존의 휴가지보다는 색다른 여행을 찾습니다. 오늘의 퀴즈도 새로운 휴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요트를 타고 바캉스를 즐기는 겁니다. 이 휴가 방법은 뭘까요? 1번 요캉스, 2번 욜로족, 3번 요 무엇을 환상 속에 미리 좀 알려달라고 보기 좀.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이거 뭐 둘 중에 하나겠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요캉스, 2번 욜로족, 3번 요 무엇을 망설이다 환상 속에. 예.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선물 소개 굉장히 짧은 시간 내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래퍼가 돼보겠습니다. 자,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신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퀴즈 정답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정답자를 문자를 잘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답들이 오고 있는데요. 5259번님 요캉스 1번, 6261번님 요캉스, 3319번님 3번 3번 제가 노래했는데 7432번님 요캉스 하셨고요. 7945번님께서는 정답 1번 요캉스. 저는 청취율 조사 연락이 안 오네요. 하고 싶은데 라고 하셨는데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되고요. 뭐 슬라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전체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3984번님 1번 요캉스입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돼서 청취하는데요. 언제나 재밌는 방송 재밌네요 라고 하셨네요. 자, 8703번님은 정답은 요들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뭐 요르레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자, 저는 생활 정보 전해드리는 코너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19 이후 매일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방역에는 효과적입니다만 환경 오염에 또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언제 벗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일회용 마스크, 환경도 보호하고 방역도 지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의 김영희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아침에 라디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민원 사례, 마스크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다양한 걱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것도 같은데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됩니까? 네, 일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완전히 이제 필수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예. 어떤 부분은 뭐 패션 아이템이 되고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필수품이 된 마스크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일회용 마스크의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제안이 약 1000여 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1000여 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그러면 이 접수된 마스크 처리와 관련된 민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1000여 건의 민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요. 마스크의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 행위를 신고하는 내용이 약 32% 정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주행 중에 마스크를 밖으로 버린다든지 일반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박스에 넣어서 배출하거나 아니면 뭐 공원이나 주택 앞에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례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가나 공원 등에 마스크가 버려져 있거나 뭐 등산로 해변가 방문객들이 마스크를 버리는 행위를 보고 관계 기관의 청소나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도 34% 정도로 비슷한 비중이었고요. 그렇군요.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야 된다는 등 폐마스크 처리와 수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14% 정도 되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폐기 방법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 또는 자연 분해 소재로 제작하거나 면 마스크 사용 장려가 필요하다는 그 친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문제가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지난해 보건용 마스크가 67억 개 이상 생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1억 5천여 개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감염병 전파 위험 때문에 이 쓰고 난 마스크는 잘 썩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감염 우려로 인해서 매립이나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소각되거나 길거리 공원 등 우리 생활 주변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폐마스크로 인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스크의 그 원료 중에 하나인 석유 부산물인데요. 폴리프로필렌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이 마스크가 완전 분해에 45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소각할 경우에는 유독물질이 배출되는 등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님 올 때마다 퀴즈를 가져와서 죄송한데요. 저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선물을 준비 못해서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지. 선물을 준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거 들어야 되나요, 퀴즈를? 네, 일단 제가 나중에 사후에라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마스크 사용하는 평균 일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1개 정도는 쓰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개. 뭐 땡. 선물 안 가져온 걸 다행입니다. 지난 2월에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 생각하면서 마스크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마스크 뭐 사용 빈도라든지 유형이라든지 폐기 방식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우리 국민들 중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균 2.3일당 1개의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당 1개를 씁니까? 매일 바꿔 쓰지 않는 국민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 국민 5,100만 명으로 환산을 한다면 하루 2천만 개, 연간 73억 개 이상이 배출된다고 추산할 수 있는 숫자이고요. 그중에 82%가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버려지는 그 마스크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도 점점 가라앉질 않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착용해야 된다면 환경 오염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 초과가 돼서 저희가 잠시 그 교통 정보 듣고 2부에서 말씀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